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자주 들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정권 교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정당은 원래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근데 좌파 정당이 실권해서 야당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올 연말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적 정신이 눌려 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게 크리스마스 캐럴의 이 잦은 연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감입니다. 한편 이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저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되어야 할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이렇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가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민주당이 요사이 보여주는 행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가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여기서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또 그 모든 것을 규율하는 진실, 정의, 자유의 3대 원칙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작동을 하려면은 정당이 우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국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노동당 편을 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든 행태는 몇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째, 법을 무시합니다. 지금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으로 대표되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법치 파괴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어떤 목적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간혹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웃긴다든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라를 위하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그런데 일관되게 이 정당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법 질서를 혼란시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의 바탕이 진실, 그리고 법, 과학 아니겠습니까? 또 철저하게 과학을 무시합니다. 탈원전이란 게 과학을 무시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확실하게 위반되는 정당이라고 보고 그런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상된 통합진보당과 같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통합진보당보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위험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정당이니까 법리상으로나 논리상으로나 해산하는 게 맞지만은 그게 정치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도 좌편향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년부터 우리 국민운동으로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운동을 하자고 지금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정당이었습니다. 더구나 직전 집권 정당이었습니다. 집권 정당이 야당이 되었다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면은 저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난 5년은 어떤 시절이었느냐를 새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악몽의 계절이었죠. 지난 3월 국민들이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정당이
야당이 되어서도 마치 집권당인 것처럼 국회를 정벌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뭘 잘해보려고 하면은 일일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지금은 이재명 방탄당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방탄 소년단이 되었는지 이재명 방탄 거짓말당이 됐는지 더불어 사기당이 됐는지 우리나라 정당 사상 최악의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진짜 국민혁명입니다. 국민들이 혁명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는 뭐 화염병 들고 촛불 들고 필요 없습니다. 헌법을 잘 해석해가지고 그걸 무기화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출신이고 세계은행에 들어가서 세계 도처,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활약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이 시야가 넓은 분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게 아주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가끔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 또 아주 명언을 남겼다고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적이 없고 당적만 있는 사람들이다. 국익은 뒷전인 채 당리 당량만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 망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인데 민주당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고 회방만 놓는다면서 정치인이라면 국적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당파적 이해관계를 국익보다 앞세우면 그런 정당은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고 패거리입니다. 그런 당이 이적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면 이거는 반역당이 됩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22일 타결된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억 원을 한 푼도 못 주겠다면서 발목을 잡아왔는데 10만 원짜리를 팔면서 1원도 못 깎아주겠다는 심보라고 했습니다. 윤 정부가 새로 만든 정부 조직을 적법하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부처 운영을 어떻게 예비비로 하라고 할 수 있느냐. 최소한 임기 첫 해에는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이태원 압사사고 때 의료진이 타는 닥터카를 불러 타고 현장으로 갔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는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 진용 차량을 자신의 자가용처럼 불러서 이용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분이 이태원 국정조사위원을 한다니 민주당이 국조 시작 전부터 자살골을 넣은 셈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이어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형수 욕설 논란이 일었을 때 그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를 통해 옹호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슬로건이 나를 위해 이재명이었는데 정말 자신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서 서로가 서로를 방탄해주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박지원과 이재명의 집합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악어와 악어새 관계, 공생관계, 서로 방탄.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민주당은 앞으로 100년간은 이 집권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정당은 앞으로 영원히 집권은 못하지만 그래도 야당 전문당으로는 있을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안 되겠어요. 요새 하는 꼴을 보면은 국법 질서 그리고 안보 그리고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까지 망가뜨리려고 작심을 한 정당인데, 이런 정당이 하는 활동이 매일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국민들이 그게 노출되면은 국민들 정신도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 국민의 교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정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운동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헌법의 힘으로 단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